여러분 안녕하세요. 케바도시 강산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물품을 준비를 했는지, 사실은 물품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, 보이시나요? 패전선.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닥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, 제가 패전선을 한 50kg 조금 쌓여가지고 판매한 경험담을, 패전선 판매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,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봤습니다. 근데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게, 역시 장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이게 그냥 그냥 정해져 있는 원칙이죠. 원칙. 시장에서의 원칙. 즉 미리 말씀드리면, 제가 한 5개 정도의 업체를 금액을 확인하러 돌아다닌 다음에 그 중에서 물론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.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매입가가 좋은 곳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. 그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,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그냥 뭐라 그러지, 평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격을 세밀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. 자, 제가 한 5개 업체를 다녔다 그랬잖아요. 근데 진짜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. 뭐 100원 200원이었으면 아무 곳에서나 그냥 팔았을 텐데, 좀 금액 차이가 좀 많았어요. 오, 이렇다고 할 정도로.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주자면, 전선, 이제 업체에서 구입하는 전선 종류를 보면,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선, 그 다음 중선, 그 다음 단선, 이렇게 보통 시장에서는 하지만, 그냥 고물상에서는 이렇게 잡선, 중선을 포함시킵니다. 그래서 그냥 잡선 가격에 매입을 하시죠. 거기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다시 되파는, 이러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시고, 요 단선도 고물상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저거 작업하기도 쉽고, 뭐 작업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도 잘 나오고. 자,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, 기준점이 있어요. 기준점. 자, 잡선이 1,000원이다. 그러면 잡선이 기본적인 가격이잖아요. 그러면 잡선이 1,000원이면 중선은 보통 1,300원 이상. 이건 지금 이 금액은 시장가가 아니에요. 그냥 기준 가격이에요. 그거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단선은 2,000원? 네, 감히 2,000원까지도 잡아도 돼요.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. 이 단선에는 굵기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뭐 확실히는 안 해봐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, 요렇게까지만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,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제가 업체에 갔는데, 어떤 곳은 뭐 600원, 어떤 곳은 1,000원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. 그러면 최대한이죠. 5개 업체만 다녔는데 차이가 1,000원과 600원이면 400원이잖아요. 400원. 그러면 10kg면 4,000원인가? 10kg면 4,000원. 100kg면
4만원.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.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잡선에 왜 플라스틱이나 커넥터 재질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정리를 해서 팔아야 가격이 좋다, 이런 얘기 어디 영상에서 보신 적들 있으시죠? 제가 그것도 문의를 해봤죠. 문의를 해봤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 그러더라고요. 뭐 1,000원이면 1,000원, 그냥 잡선을 1,000원에 구입을 하면 정리 다 된 것은 한 1,200원 정도 쳐주신대요. 그럼 200원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걸 제거를 해버리면 무게가 확 떨어져요. 그리고 작업 인건비를 따지고 보면 뭐 100원 정도 될까 말까? 그냥 안 하셔도 돼요. 다만 큰 것들 있죠. 큰 불순물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대요. 이런 것들은 완전 감가가 싹 들어간대요. 근데 그거 아니고 뭐 콘센트나 커넥터 이런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붙어 있어도 일반 기본적인 가격을 쳐준다.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뭐 시간이 돼서 이 100원의 갭을 따져서 이익을 창출하겠다, 그러면 작업해야죠. 그러면 똑딱똑딱 다 잘라서.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딱 똑딱똑딱 잘라서 납품하는 것보다, 저 판매하는 것보다 안 자르고 판매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득이에요. 왜냐면 그거 제거해도 무게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만큼 감가가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어쨌든. 근데 더 중요한 거, 자, 이 모든 것은 고물상 무슨 자원 뭐 이런 곳이에요. 근데 도시광산 이쪽은 더 금액이 높아요. 더.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요런 쪽을 좀 판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즉 폐전선이든, 오늘은 폐전선만 얘기하지만 도시광산 쪽의 모든 것들은 뭐 고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자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겠지만 내 발품을 팔아서 내 물품에, 내가 판매할 물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업체에다가 팔아야 돼요. 그게 가장 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양이 많아야 된다. 양이 많아야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어요. 적으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 물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업체를 찾는 게 1번. 이게 1번 맞나? 어쨌든 1번. 2번은 그 업체에서 원하는 정도의 양, 기본적인 수량, 무게겠죠, 무게. 그런 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다.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. 지금 시세예요. 앞으로의 시세랑은 좀 틀릴 수도 있죠. 맨날 변동이 심하니까. 여튼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. 또 뭐 영상이 길어져 봐야, 이해하셨죠?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죠?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조건 일단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전화도 해서 문의를 해보시고, 그래야지 진정한 본인의 거래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오늘은 뭐 정리를 안 하고 이것저것 막 그냥 떠들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됐지만 시간은 꽤나 갔네요. 어쨌든 다음에도 또 다른 물품이 어떻게 시장이 운영이 되고 형성이 되고 판매가 되는지 한번 또 영상 촬영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쨌든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미소 빵빵.